이 딸, 내가 키웠어. 경자의 입에서 나온 말에 연하는 걸레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복수지. 네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경자가 당당하게 말하자 연하는 50년간 숨겨진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딸, 참 예쁘게 자랐지. 내 딸로. 하하하. 경자의 웃음소리가 악마처럼 들렸어요. 연하는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원수에게 키워졌다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말이죠.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기적처럼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반 서울 모 대학병원 지하 직원 라커룸에서 박연아는 낡은 청소복을 꺼내 입습니다. 74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손놀림은 여전히 재빠르죠. 20회 넘게 이곳에서 바닥을 닦아온 연하에게 병원의 모든 복도와 계단은 송금처럼 익숙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틴으로 시작되는 하루지만 오늘은 왠지 기분이 무거워요. 오늘도 5층부터 시작이군. 연하는 청소도구를 챙겨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5층 특실병동은 병원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곳이에요. 대부분 재벌가 사람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머무르는 곳이라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청소해야 하죠. 하얀 대리석 바닥과 고급 인테리어가 연하의 평범한 삶과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복도를 걸으며 연하는 문득 가슴 깊숙이 묻어둔 기억 하나를 떠올립니다. 고등학교 시절 반에서 가장 인기 있던 남학생 정기수와의 추억이었어요. 키 크고 성격 좋던 기수는 반장이었고 연하는 부반장으로 늘 함께 일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게 되었고 조용히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학교 뒤편 작은 공원에서 손잡고 산책하던 그 시절이 연하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달콤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연하는 한숨을 쉬며 걸레를 물에 담급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같은 반 오경자라는 여학생이 기수를 좋아했거든요. 경자는 부유한 집안 딸로 항상 예쁜 옷을 입고 다녔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연하도 공부를 잘했지만 경자는 집안 배경까지 화려했죠. 연하는 가난한 집 딸로 교복도 물려받은 것을 입었고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경자는 처음에는 기수에게 직접 다가갔지만 기수가 연하를 선택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도 은근히 연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연하의 가난한 집안 환경을 놀리거나 옷차림을 비웃는 일이 잦아졌죠. 하지만 가장 아픈 건 기수 앞에서만큼은 연하를 배려하는 척 연기했다는 거예요. 기수와 연하는 고등학교 3학년 봄부터 정말 깊이 사랑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두 사람은 결혼까지 약속했어요. 기수는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겠다고 했고 연하도 사범대학에 진학해서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졸업을 불과 2달 앞둔 어느 날 연하는 기수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자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금목걸이가 연하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 금목걸이는 경자의 할머니 유품이라며 값비싸다고 했습니다. 연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특히 기수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연하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도둑질까지 하면서 남자친구 앞에서 착한 척하고 싶었냐? 정말 비참하다. 경자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교무실에서 무릎 꿇고 빌던 연하를 바라보는 기수의 실망한 눈빛도 잊을 수 없어요. 결국 연하는 퇴학 처분을 받았고 기수는 그 직후 유학을 떠났습니다. 연락 한 번 없이 말이죠. 연하는 기수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혼자 남겨졌어요. 연하는 걸레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 후의 삶은 참으로 고달팠어요. 퇴학 후 검정고시를 쳐서 고등학교 졸업장은 받았지만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임신한 몸으로 공장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던 연하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내 딸, 기수의 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던 연하는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아이를 맡겼어요. 그때 아이는 2살이었습니다.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던 날 연하는 찍어둔 아이 사진 한 장을 지갑에 넣었어요. 그 사진은 지금도 연하의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기수를 많이 닮았어요. 특히 눈매가 똑같았죠. 연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기수가 생각났습니다. 사랑했던 남자의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이를 보낼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보육원을 몇 번 찾아갔지만 아이는 이미 입양을 갔다고 했어요.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며 보육원 측에서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연하는 그 후로 평생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왔어요. 기수의 아이 그리고 자신의 딸을 말이죠. 오늘도 5층 복도를 다 닫고 나서 연하는 잠시 휴게실에서 쉽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지갑에서 그 사진을 꺼내봐요. 사진 속 아이는 동그란 눈을 하고 연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수의 눈매를 그대로 닮은 모습이에요. 이제는 50살이 가까워졌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요? 미안해. 엄마가 무능력해서 아빠 얼굴도 못 보여주고. 연하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습니다. 매일 이렇게 딸 사진을 보는 게 연하의 유일한 위안이에요.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딸이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기수도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점심시간이 되어 연하는 다시 청소를 시작합니다. 오늘따라 5층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간병인들과 간호사들이 웅성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환자분, 상당히 유명한 분이라던데요. 맞아요. 교육재단 이사장님이셨다가 지금은 사회봉사단체 회장을 하신다던데. 돈도 많으시고 인맥도 화려하시겠네요. 근데 갑자기 쓰러지셨다면서요? 다행히 큰 병원으로 빨리 이송되어서 생명은 건졌다지만 그분 딸도 오늘 오신다던데. 병원 홍보팀에서 일한다면서요. 연하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청소를 계속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신과는 너무 먼 세상 얘기처럼 느껴지거든요. 오후 내내 연하는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를 합니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일상적인 업무들이죠. 하지만 그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던 연하는 복도에서 우연히 한 여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간병인은 따로 고용할 테니까 청소만 깔끔히 해주면 돼요. 특히 바닥은 매일 2번씩 닦아주세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연하의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50년이 지났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예요. 목소리의 주인을 보려 했지만 이미 병실 안으로 들어간 뒤였어요. 하지만 연하는 확신합니다. 오경자. 연하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청소 도구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설마 하고 생각했지만 그 오만하고 차가운 어조는 분명 경자의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목소리가 조금 변했을 수도 있지만 그 특유의 거만한 억양은 여전했어요. 연하는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어요.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아요. 50년 만에 듣는 경자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위압적이고 거만해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연하는 작은 원룸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요. 자꾸 오늘 들었던 그 목소리가 생각나거든요. 텔레비전을 켜도 집중이 안 되네요. 정말 그 여자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일부터 그 병실을 청소해야 한다니 경자와 마주칠 수도 있겠네요. 50년 만에 만나게 될 원수 앞에서 연하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던 연하는 이런저런 생각에 빠집니다. 경자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다음 날 아침 연하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서 눈이 부어 있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조급했어요. 어제 들었던 그 목소리가 정말 오경자의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모르잖아. 그냥 비슷한 목소리일 수도 있고. 연하는 스스로를 달래며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50년 만에 원수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5층에 도착하니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제 입원한 환자 때문에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눈치였습니다. 연하 선생님, 오늘부터 501호실 청소도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연하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501호실, 바로 어제 그 목소리를 들었던 병실이었거든요. 청소 도구를 준비하며 연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연하는 501호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좀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던데. 응, 괜찮아. 그런데 지수야, 너 일은 어떻게 하고 여기 있니? 엄마가 편찮으신데 일이 뭐가 중요해요? 며칠 휴가 냈어요. 연하는 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맞았어요. 오경자의 목소리 말이죠. 그리고 딸의 이름은 지수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수야, 너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엄마, 그런 얘기 또 하시네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손자 얼굴이나 볼 수 있을까? 들어가도 될까요? 연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네, 들어오세요라는 대답이 들려왔어요. 연하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와 그 옆에 앉아있는 중년 여성이 있었어요. 연하는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오경자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그 오만한 표정과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경자도 연하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박연아. 경자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시는 분이세요? 지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다. 잘못 봤나 보네. 경자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청소하러 왔습니다. 연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하지만 내심은 엄청나게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지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경자를 극진히 돌보고 있었습니다. 물을 떠다주고 베개를 정리해주고 정말 효심 가득한 딸의 모습이었어요. 지수야, 너 좀 나가서 의사 선생님께 언제쯤 퇴원할 수 있는지 물어봐라. 네, 엄마.
지수가 병실을 나가자 경자와 연아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오랜만이네. 연아야. 경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야. 연아는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습니다. 너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는구나. 경자의 말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래. 20년 넘게 여기서 일하고 있어. 그래.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그냥 살았지. 별일 없이. 연아는 짧게 대답했어요. 경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털어놓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결혼은 했다가 남편이 일찍 죽었어. 아이는? 경자의 질문에 연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있었는데 키울 형편이 안 돼서 보육원에 보냈어. 그래. 딸이야, 아들이야? 딸이야. 경자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몇 살에 보냈는데? 3살 때. 그랬구나. 경자가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지수가 다시 들어왔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 더 계셔야 한다고 하세요. 그래, 알겠다. 연아는 청소를 마저 마쳤습니다. 나가려는데 지수가 말을 걸었어요.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깨끗해졌네요. 별 말씀을요. 오후가 되어 다시 501호실 청소를 하러 갔을 때 지수는 없고 경자만 있었습니다. 지수는 어디 갔어? 병원 일 때문에 잠깐 나갔어. 경자가 연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승리감 같은 게 보였어요. 연아야,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뭔데? 네 딸. 내가 키웠어. 경자의 입에서 나온 말에 연아는 걸레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복수지. 네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경자의 말에 연아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언제 네 인생을 망쳤다고? 기수를 빼앗았잖아. 기수는 나를 좋아했어. 내가 빼앗은 게 아니라. 그래서 더 밉더라. 가난한 주제에 기수를 차지하고.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운 거야. 목걸이도 일부러 내 책상에? 당연하지. 너를 퇴학시키고 기수와 헤어지게 하려 한 거지. 그리고 네 딸까지 빼앗았어. 그런데 지수는 자기가 입양하라는 걸 모르는 거니? 당연하지. 내가 친딸이라고 키웠어. 지수는 날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어. 경자의 말에 연아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잔인하다고? 그럼 내가 한 일은 뭔데? 내 사랑을 빼앗고 기수와 행복하게 살려고 했잖아.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 너랑은 달라. 사랑? 웃기지 마. 경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연아는 분노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지수는 절대 진실을 믿지 않을 거야. 무슨 소리야? 지수한테 내가 친엄마라고 말해봐. 믿겠어? 49년 동안 날 엄마라고 불러온 아이가 갑자기 청소부 아줌마가 친엄마라고 믿겠냐고. 경자의 말에 연아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로 그럴 것 같았거든요. 더구나 지수는 지금 병원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어. 사회적 지위도 있고 교육도 잘 받았지. 내가 뭘 해줄 수 있겠어? 연아는 경자의 말을 듣고 무력감을 느꼈어요. 정말로 지수에게는 경자가 전부였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내 딸이야. 내 딸? 웃기지 마. 지수는 내 딸이야. 내가 키웠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교육시켰어.
너는 그냥 낳기만 했을 뿐이잖아. 경자의 잔혹한 말에 연하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연하는 경자의 잔혹한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빼앗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정말 악마 같은 여자였어요. 너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감정이 목소리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 네가 내 사랑을 빼앗았으니까 나도 너의 소중한 걸 빼앗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경자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마치 자신이 정당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죠.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연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경자에게 달려들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미쳤다고? 그럼 내가 한 일은 뭔데? 가난한 주제에 기수를 유혹해서 내 앞에서 사랑을 과시하고. 유혹? 기수가 먼저 좋아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네가 먼저 꼬셨을 거야. 경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연하는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어떻게 네 딸을 찾아냈는지 궁금하지 않아? 뭐라고? 연하는 소름이 돋았어요. 경자의 표정에서 소름 끼치는 계획성이 보였거든요. 네가 보육원에 아이를 맡긴 다음 날 나도 그 보육원에 갔어. 입양을 신청하러 말이야. 설마. 그래. 일부러 네 딸을 찾아서 입양한 거야. 보육원 직원들한테 후한 기부금도 냈지. 연하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경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복수는 철저해야 제맛이잖아. 그리고 단순히 키우기만 하면 재미없지 않겠어? 경자가 아기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를 내 친딸로 키우면서 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줬어. 물론 나쁘게 말이야. 뭐라고? 지수한테 말했지. 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도둑질을 했는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말이야. 연하는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자랐다니. 물론 지수는 네가 자기 친엄마라는 건 모르지. 하지만 박연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는 잘 알고 있어. 넌 정말 악마야. 악마라고 해도 상관없어. 네가 먼저 시작한 일이니까. 그때 문이 열리며 지수가 들어왔어요. 연하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왜 우시고 계세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북받쳐서. 경자가 대답했습니다. 지수야, 너 박연아라는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있지? 연하는 경자의 말에 식은땀이 났어요. 설마 지금 지수 앞에서 박연아요? 엄마가 가끔 말씀하시던 그 사람 말씀이세요? 지수의 말에 연하는 충격을 받았어요. 경자가 정말로 자신 이야기를 해줬구나. 그래.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아, 그 도둑질했다던 그 사람요? 지수의 말에 연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딸이 자신을 도둑으로 알고 있다니. 그 사람이 바로 이분이야. 경자가 연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분이. 그래. 도둑질에서 퇴학당한 바로 그 사람이야. 경자의 거짓말에 연하는 분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해봤자 누가 믿겠어요. 지수야, 사람은 말이야. 한번 나쁜 짓을 하면 계속 나쁜 짓을 하게 되어 있어. 경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세요? 이 사람 말이야. 엄마를 괴롭힌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아이도 버렸대. 아이를요? 그래. 자기 딸을 보육원에 버리고 혼자 도망쳤어.
경자의 말에 연하는 견딜 수 없었어요. 이건 너무 잔혹했습니다. 그만해. 연하가 소리쳤어요. 지수가 놀라서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를 버린 게 아니야.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변명하지 마. 어쨌든 버린 건 버린 거잖아. 경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옛날 일은 그냥 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수가 경자를 달랬어요. 그리고 연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엄마가 편찮으시니까 조용히 청소해 주세요. 지수의 차가운 말투에 연하는 절망했어요. 자신의 딸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니. 지수야. 연하가 간절히 지수를 불렀어요. 네. 혹시 내가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하지 않니? 무슨 뜻이세요? 너를 낳아준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아? 연하의 말에 지수는 당황했어요. 진짜 엄마요? 제 엄마는 여기 계시는데요. 지수야, 이상한 사람 말 듣지 마. 경자가 날카롭게 개입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엄마가 직접 낳은 딸이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수가 의아해하며 연하에게 물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연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지수가 믿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지수가 연하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청소 다 끝나셨으면 나가주세요. 저희 엄마 쉬셔야 해요. 지수야, 내 말을 들어봐.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연하가 간절히 호소했어요. 중요한 이야기요? 저희 엄마를 괴롭히는 게 중요한 이야기인가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만하세요. 저희 엄마 편찮으신데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지수가 소리쳤어요. 연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지수야, 나가세요. 당장 나가요. 지수가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연하는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온 연하는 벽에 기대어 울었어요. 자신의 딸이 자신을 그렇게 대한다니 세상에 이런 잔혹한 일이 있을까요? 그때 병실에서 경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수야, 미안해. 이상한 사람한테 상처받았지? 괜찮아요. 엄마만 괜찮으시면 돼요. 고마워, 내 딸. 세상에서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저도 엄마를 제일 사랑해요. 연하는 그 대화를 듣고 더욱 절망했어요. 그날 밤 연하는 집에서 지수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사진 속의 지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오늘 본 지수는 자신을 증오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지수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 연하는 밤새 고민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이미 경자를 완전히 믿고 있었고 자신은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연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수가 자신의 딸이라는 확실한 증거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연하는 지수를 찾아갔어요. 실례합니다. 아, 어제 그분이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지수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제는 미안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중요한 이야기요? 또 저희 엄마를 괴롭히려고 오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당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연하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에 관한 이야기요? 지수가 의아해하며 연하를 바라봤어요. 사무실에는 다른 직원들도 있어서 연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지수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어제 일 때문에 연하를 완전히 불신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의 진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연하의 말에 지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만요. 밖에서 이야기해요. 지수는 연하를 따라 병원 뒤편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엄마한테 들었는데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당신 아버지는 정기수라는 분이에요. 정기수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고등학교 때 우리 반 반장이었어요. 그 후에 유학을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셨죠. 연하는 지갑에서 기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분이 당신의 진짜 아버지예요. 사진 속 젊은 기수를 본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저랑 많이 닮으셨는데. 정기수예요. 의사가 되어서 이 병원에서도 일하셨던 분이죠. 이 병원에서요? 지수가 더욱 놀라며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자신과 닮은 부분이 많았거든요. 특히 눈이 똑같아요. 당신이 기수를 정말 많이 닮았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가요. 왜 엄마가 다른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일단 기수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병원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 사진 좀 빌려도 될까요? 가져가세요. 연하가 사진을 건네주자 지수는 소중히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기수를 잘 알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혹시 이 이야기는 엄마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일단 확인해 보시고 나서 결정하세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연하와 헤어졌어요. 연하와 헤어진 후 지수는 곧바로 병원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정기수 박사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싶은데요. 정기수 박사님이요? 20년 전까지 이 병원 내과에서 근무하셨어요. 병원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지수는 급하게 병원 역사관으로 갔어요. 정기수 박사의 전시 코너를 찾아보니 여러 사진과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아까 연하가 보여준 고등학교 시절 사진과 같은 사람이 맞았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특징적인 눈매는 똑같았습니다. 정기수 박사는 1981년부터 2003년까지 이 병원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해외 유학을 통해 최신 의료 기술을 습득한 후 귀국하여 내과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독신으로 지내다가 2003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신이라고? 그럼 자신은 누구일까요? 지수는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때 나이든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정기수 박사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나요? 저는 정기수 박사님과 함께 일했던 간호사예요. 혹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알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독신이셨어요. 하지만 가끔 혼자 계실 때 우울해 보이시곤 했어요. 지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결혼을 안 하시냐고요.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오해가 생겨서 헤어지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해요? 네. 유학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정기수 박사님이 가장 후회하시던 게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지 못한 거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연하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연하? 어제 만났던 그 청소부 아주머니 이름이 연하였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헤어지게 됐다고. 지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어제 만난 연하가 정말로 아버지의 옛 연인일까요? 지수는 급하게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예요. 제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왜 갑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니? 엄마, 혹시 제 아버지가 정기수라는 분 아니에요? 전화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수야, 너 왜 그런 이름을 아니? 그럼 정말 제 아버지가 정기수 박사님이에요? 아, 아니야. 그런 사람 모르겠어. 경자가 당황하며 부인했지만 지수는 이미 눈치챘어요. 엄마, 왜 거짓말을 하세요? 그리고 어제 만난 연하라는 분도 아시는 것 같던데요. 경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엄마,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지수야, 엄마한테 와. 얘기할 게 있어.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는 급하게 엄마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경자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제 아버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셨어요? 지수야, 앉아. 엄마가 설명해 줄게. 경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정기수가 너의 아버지가 맞아. 지수는 예상했던 대답이지만 직접 듣고 나니 충격이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어. 정기수는 나쁜 사람이었어. 엄마를 버렸거든. 버렸다고요? 그래. 엄마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관심 없다며 유학을 핑계로 도망갔어. 지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방금 들은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연하라는 분을 그리워하셨다고 하던데요. 경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연하라고? 너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은 거니? 병원 간호사분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그리워하셨다고. 경자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지수는 엄마의 거짓말을 확신했습니다. 엄마, 정말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지수가 간절히 말했어요. 경자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건 맞아.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요? 왜 제 아버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셨어요?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어. 경자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던 박연아, 그분이 아버지의 옛 연인이죠? 지수야, 그 여자 말 절대 믿으면 안 돼. 경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왜요? 엄마는 항상 그분을 도둑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 그 여자는 고등학교 때 내 물건을 훔쳤어. 그래서 퇴학당한 거야. 그런데 이상해요.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연하라는 분을 그리워하셨다고 하던데요. 도둑을 왜 그리워하셨을까요? 경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정기수가 순진해서 그런 거야.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엄마가 거짓말을 하신 건 아닐까요? 지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경자는 당황했어요. 지수야, 왜 엄마를 의심하니? 엄마 말과 제가 알아본 사실들이 너무 다르거든요. 지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걸 물어볼게요. 저는 정말 엄마가 낳은 아이인가요? 경자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무슨 소리니? 당연히 엄마가 낳았지. 그럼 출생증명서나 병원 기록을 보여주세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보자고 하니? 확인하고 싶어서요. 제가 정말 엄마 아이인지. 경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사실은 넌 연하가 낳은 아이야. 지수는 예상했던 대답이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그럼 저는 입양아인 거네요? 그래. 하지만 엄마가 너를 진짜 딸처럼 사랑했어. 왜 입양하셨어요? 그리고 왜 친딸이라고 속이셨어요?
경자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어요. 그건 연아가 너를 버렸기 때문이야. 엄마가 불쌍해서 키운 거야. 버렸다고요? 그래.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보육원에 버렸어. 지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친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니. 그런데 왜 연아 아주머니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그 여자가 너를 버리고도 뻔뻔하게 살고 있잖아.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엄마, 정말 그게 전부예요? 그래. 엄마는 그냥 네가 불쌍해서 키운 거야. 지수는 경자의 말을 듣고도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럼 이제 연아 아주머니를 만나봐도 될까요? 왜? 제 친어머니니까요. 왜 저를 버렸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경자는 불안했지만 막을 수는 없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그 여자 말에 속지 마. 그날 저녁 지수는 연아를 찾아갔어요. 병원 1층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연아 아주머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진실을 들었어요. 진실이요? 네. 제가 입양하라는 것, 그리고 연아 아주머니가 제 친어머니라는 것 말이에요. 연아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지수가 알게 되었구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지수의 질문에 연아는 마음이 아팠어요.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때 나는 혼자였어. 너를 키울 형편이 안 됐거든. 연아가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어요. 매일 보육원에 가서 너를 보고 싶었지만 한 번 보면 데려오고 싶어져서 참았어. 그럼 저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당연하지. 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야. 기수의 딸이기도 하고. 지수는 연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수야, 경자가 너를 입양한 건 사랑해서가 아니야. 그럼 왜요? 복수 때문이야. 나에 대한 복수? 연아는 경자의 진짜 목적을 설명해 줬어요. 목걸이 사건부터 기수를 빼앗으려 했던 일, 그리고 자신의 딸을 데려다 키운 이유까지. 지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제가 평생 받은 사랑도 가짜였던 거네요. 아니야. 경자도 너를 키우면서 정이 들었을 거야. 하지만 처음 목적은 복수였던 게 맞아. 지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인생이 복수의 도구였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나는, 엄마는 이제라도 네가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연아의 간절한 마음이 지수에게 전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병실로 들어가면서 마음을 굳혔어요. 어젯밤 연아와의 대화 후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는 경자와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였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경자는 지수를 보자마자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수야, 어젯밤에 그 여자 만났니? 네. 연아 아주머니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던? 경자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엄마가 저에게 거짓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다고? 엄마가 저를 불쌍해서 입양했다는 게 거짓말이라고요. 지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 여자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경자가 흥분하며 소리쳤어요. 진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저를 입양하셨어요? 말했잖아. 내가 불쌍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연아 아주머니한테 복수하려고 저를 이용한 거죠? 지수의 직격탄에 경자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복수라니 무슨 소리야? 고등학교 때부터 정기수 아버지를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연아 아주머니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목걸이를 연아 아주머니 책상에 넣고 도둑으로 몰았고요.
경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자 일부러 저를 입양해서 키우면서 연하 아주머니를 괴롭힌 거죠? 지수야, 그 여자 말을 왜 믿어? 증거가 있거든요. 지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병원 기록실에서 찾아봤어요. 엄마의 출산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연하 아주머니의 출산 기록은 있더라고요. 경자는 서류를 보며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요. 지수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보육원 입양 기록이에요. 엄마가 저를 입양할 때 특별히 연하 아주머니 딸을 지목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죠?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지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수야, 그래도 엄마가 너를 사랑한 건 진짜야. 사랑이요?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면서요? 아니야.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경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럼 왜 제가 어릴 때부터 연하 아주머니를 나쁜 사람이라고 세뇌시켰어요? 그건 제가 친어머니를 미워하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수의 추궁에 경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수야, 전 이제 진짜 어머니한테 돌아갈 거예요. 안 돼. 넌 내 딸이야. 경자가 절규하며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전 엄마 딸이 아니에요. 연하 아주머니의 딸이에요. 지수가 경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지수야, 제발. 엄마를 버리지 마. 엄마가 먼저 저를 버렸잖아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살게 만들었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자는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지수를 붙잡을 명분이 없었거든요. 사과한다고 해서 지난 49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지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연하가 들어왔어요. 지수가 부른 거였습니다. 연하. 경자가 연하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자야, 이제 그만해. 연하가 조용히 말했어요. 50년간 충분히 복수했잖아. 이제 그만 놓아줘. 놓아주라고? 내가 뭘 놓아줘? 지수를 말이야. 그 아이는 네 딸이 아니야. 연하의 말에 경자는 분노했어요. 그래, 내 딸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키웠어. 내가 사랑했고.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집착이었을까? 연하가 반문했어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지수에게 진실을 말했어야지. 거짓말로 묶어두는 게 사랑이야? 경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아니, 오경자 씨. 지수가 경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동안 키워주신 건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어머니와 살고 싶어요. 지수야, 저를 보내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면요. 경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가라. 경자의 목소리는 체념에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지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경자를 바라봤어요. 그것만은 진짜였어. 경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움과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그동안 받은 사랑이 완전히 가짜는 아니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연하야. 경자가 연하를 불렀어요. 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하도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미안해. 기수를 독차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기수는 원래 너의 사람이었어. 내가 욕심을 부린 거지. 두 사람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주했어요. 지수 잘 키워줘서 고마워. 정말 예쁘게 자랐어. 연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연하지. 네. 내 딸인데. 지수는 연아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정말로 진짜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연아는 지수와 함께 기수의 무덤을 찾았어요. 병원에서 가까운 추모공원에 있는 정기수 박사의 묘지였습니다. 아버지. 지수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불렀어요. 기수야, 우리 딸 데려왔어. 연아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49년 만에. 정말 늦었지?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 저예요. 지수예요. 아빠의 딸이에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는 제가 있는 줄도 모르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기수 앞에서 울었어요. 50년간 갈라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쓰신 편지 있다면서요? 응. 집에 가져다 놨어. 보여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날 저녁 연화의 작은 원룸에서 지수는 아버지의 편지들을 읽었어요. 기수가 유학 중에 보낸 편지들은 후회와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연화야, 유학 와서 많은 생각을 했어. 정말 내가 그런 일을 했을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혹시 내가 너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내 눈빛은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눈이었는데. 연아야, 나는 바보야.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답장해줘. 지수는 편지를 읽으며 아버지의 후회를 느꼈어요. 아빠가 나중에는 엄마를 믿으셨구나. 그래. 하지만 너무 늦었지. 연아도 편지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오경자. 그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지수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복잡해. 사랑이 집착으로, 집착이 증오로 바뀌기도 하거든. 연아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경자도 처음에는 그냥 기수를 좋아하는 평범한 여학생이었어. 하지만 기수가 날 선택하자 그게 상처가 된 거지. 그래도 50년간 복수를 계획하다니. 그래서 더 안타까워. 경자도 그 시간에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지수입니다. 지수 씨, 오경자 환자분이 위급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수는 당황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50년간 엄마라고 부르며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엄마, 병원에 가야겠어요. 나도 같이 갈게. 두 사람은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에 도착하니 경자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의사가 다가와서 설명했습니다.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지수는 경자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엄마, 오경자 엄마. 경자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지수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야, 왔구나. 네, 왔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아니야. 나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경자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지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경자가 간신히 말을 이어갔어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처음에는 복수 때문이었지만 키우면서 진짜 내 딸 같았어. 지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했어. 정말이야. 엄마. 그리고 연아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너무 못됐다고. 경자가 연아를 바라봤어요. 연아도 경자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자야,
나도 미안해. 연아야. 고마워. 지수 잘 부탁해. 경자야, 힘내. 아직 갈 때 아니야. 하지만 경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 그만 쉬고 싶어. 50년간 너무 힘들었어. 경자가 마지막으로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야, 행복해. 진짜 엄마와 함께. 엄마. 경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엄마. 지수가 경자를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연아는 조용히 경자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경자야. 지수는 경자의 손을 꽉 잡고 오열했어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경자의 장례식이 끝난 후 연아는 병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20년 넘게 일했던 곳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엄마,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이제 내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연아는 환하게 웃었어요. 50년 만에 지을 수 있게 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저는 계속 병원에서 일할 거예요. 그게 좋겠다. 내가 그 일을 좋아하잖아. 대신 퇴근 후에는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연아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지수야.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다시 기수의 무덤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기수의 마지막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기수야, 내 마지막 편지 받았어. 연아가 묘비에 편지를 올려놓았어요. 나도 너를 용서해. 그리고 나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지수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다짐했어요. 아빠, 저는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빠가 못다한 사랑을 제가 대신 받을게요. 무덤가에 찬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며칠 후 연아와 지수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좋아. 우리 둘이 살기에 딱이야. 연아는 집안을 둘러보며 만족해했어요. 그런데 엄마, 이제 뭘 하실 거예요? 연아는 잠깐 생각해봤어요. 글쎄, 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작은 카페라도 해볼까? 좋아요. 아빠 이름으로 해요. 기수 카페. 지수의 제안에 연아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내가 퇴근 후에 가끔 도와주면 되겠네. 몇 달 후 병원 근처에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기수 카페라는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아가 밝게 인사했어요. 첫 손님은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들이었습니다. 어머, 연아 선생님, 여기서 카페를 하시는군요. 네, 새로 시작했어요. 지수 씨는 안 계세요? 지수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녁에 가끔 도와주러 와요. 연아는 예전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정말 지수 씨가 연아 선생님 딸이었다니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50년 만에 찾은 소중한 딸이에요. 연아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지수 씨도 좋은 어머니를 찾으셨고, 저녁 무렵 지수가 병원 일을 마치고 카페로 왔어요. 엄마,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 병원 사람들이 많이 와줬어. 다행이네요. 제가 홍보를 좀 해뒀거든요. 지수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해. 엄마, 오늘 병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뭔데? 어떤 환자분이 저보고 엄마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전혀 안 닮았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정말 신기하네. 진짜 가족이 되니까 닮아가는 건가 봐요. 연아는 지수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정말로 지수가 자신을 닮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기수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기수야, 카페 문 연 지 한 달 됐어. 손님들이 많이 와줘서 고마워. 연아가 사진에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지수가 정말 효녀야. 병원에서 일하고도 매일 와서 도와줘. 아빠, 저희 정말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도 아버지 사진에 말했어요. 엄마, 내일은 주말이니까 같이 쇼핑 갈까요? 카페 용품도 좀 사고. 좋지. 오랜만에 딸과 쇼핑이라니 상상도 못했어. 저도요. 진짜 엄마와 함께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연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네, 엄마. 고마워. 내 인생에 다시 희망을 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엄마를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기수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네, 엄마.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 거예요. 연아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50년간의 긴 여행이 끝나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카페 간판에 기수라는 글자가 밤하늘 아래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의 기수가 두 사람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연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딸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50년간의 복수와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침내 진짜 사랑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